안녕하세요. 과학 차정원입니다. 자, 요번에는 중3 학생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금 중3 말고 이제 중3으로 올라가는 예비 중3 학생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제 얘기를 드릴 때 잠깐 뻘쭘한데 10년 교사 하다가 서울시 교육감상 금상 하나 받았고요. 교사 때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학원 나와서 나는 강사다라고 강사 서바이벌 오디션 했는데 과학탐구 1등이 돼서 온라인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여기에서 8년 있었고요. 그리고 메가스터디에도 있고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인천의 삼률학원에 오게 됐습니다. 중학교 내신을 어디다 쓰냐는 거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학교 내신을 어디다 쓸까요? 특목고, 자사고 진학할 때 씁니다. 어머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해보면 특목고하고 자사고를 그냥 막 쓰시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르죠. 특목고는 문과에서는 이제 외고 국제고를 얘기를 하는 거죠. 대원외고나 청설국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과에서는 이제 영재고 과학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대충만 말씀드리면 전국에 외고 국제고가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31개였다가 이제 용인외고가 외대 4대 부고로 바뀌면서 한 30개 정도 있고요. 매년 한 6,000명, 7,000명 정도 뽑습니다. 요즘 좀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그 정도 뽑습니다. 참고로 서울대가 문과, 이과, 예체능 다 합쳐서 3,300명 뽑습니다. 그런데 매년 외고 국제고가 6,000명에서 7,000명 뽑아요. 그 다음에 영재고, 과학고 전국에 21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영재고, 과학고 21개고에서 매년 1,500명 정도 뽑습니다. 아까도 슬쩍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대가 3,300명 뽑아요. 그런데 매년 영재고, 과학고는 한 1,500명 정도 뽑는다는 겁니다. 21개, 전국의 21개 고등학교에서. 그 중에서도 절반은 졸업하면서 카이스트나 포스텍으로 빠져나갑니다. 포스텍, 포항공대 그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문과는 최고가 서울대입니다. 서울 경영, 경제가 되겠죠. 근데 이과는 서울대가 최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경북대 의대 붙고 서울대 화학과 붙었어. 그러면 서울대 화학과 버리고 경북대 의대 갑니다. 지금은 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 또 치대, 의치 약한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 5,000명 넘게 뽑아요. 거기쯤 떨어져야 지금은 서울대를 가는 편입니다. 특히나 여학생들은 서울대에 웬만한 과에 붙고 예를 들면 동덕여대나 삼육대, 약대 붙었다. 그럼 서울대 버리고 약대 갑니다. 당연히. 참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문과에 높은 데 가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고 이과에서는 좀 많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학 선생님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 선생님은 또 좀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라는 거는 외대부고나 하나고, 이건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한 고등학교가 되겠죠. 그 말고도 부산에 가면 포스터고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특별한 자사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사고들 있고요. 그리고 과학 중점 학교도 있죠. 과학 중점 학교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과학 중점 학교의 어떤 그 커리를 따라가는 건 아니고, 과학 중점 학교는 과학 중점 학교에서 과학 중점 반이 있습니다. 그 반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유불리는 있어요,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중학교 내신이 필요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갈 때는 죄송한데 중학교 내신이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중학교 내신이 이제 의무 교육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가는 데는 일반계 고등학교 가실 때는 쓸모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고등학교 내신은 다르죠. 고등학교에서는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랑 무조건 관련이 됩니다. 언제부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서울 주요 15개 안에 우리가 지금 이름 알고 있는 대학들 15개 대학에 진학하려면 전체적으로 내신이 5등급 체제 안에서는 1.6등급 이상에 올라가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1.6 이상을 올라가야지. 그 이후로 떨어지면 1.7, 1.8, 1.9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사실 솔직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시하고 정시가 있는 거 아시죠? 수시 전형에 특히나 내신이 필요한데 내신을 제대로 맞지 못하면 그 1.6을 벗어나 버리면 점점 이제 경기 수도권 경기 점점 벗어나야 되고 한 2.8? 이 정도 넘어가고 3.4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냥 전국에 원하는데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습니다. 좀 슬픈 얘기네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1학년 내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3 끝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최초로 보는 시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수학이 일주일에 4시간이에요. 4단이라는 얘기죠. 수학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수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수학이 4단인데 과학이 4단입니다. 물론 선생님 통합사회도 4단이잖아요. 맞긴 한데 통합사회 시험하고 과학 시험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3 애들이 사탐런을 하지 않습니까? 사탐런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학이 어려워요. 애들이 하는 말이에요. 애들이 하는 말. 사회문화 50점 만점에 수능, 사회문화 40점과 생명과학 40점이 같냐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중학교 때 과학이 고등학교 1학년 과학하고 원래는 70% 정도가 연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세히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을 만나는 애들은 그렇지가 않게 느껴져요. 중학교 과학하고 고등학교 과학하고 굉장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실 문제 자체가 달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건데 이 통합과학 1이 1학기 과정입니다. 1학년 1학기 과정, 1학년 1학기 과정인데 다 만만치 않습니다. 다 만만치 않은데 어디가 제일 어렵냐면 이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 화학의 주기율표하고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그리고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을 얘기하는 화학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는 이 역학 시스템이라고 해서 물리의 중력, 그런 F는 MA,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속도, 가속도 이런 얘기들이 이 역학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데 요거를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 중3 올라가는 학생들은 반드시 말씀드리는 게 윈터 때 지금 예비 고1 올라가는 학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3 애들 얘기하는 거. 중3 애들. 중3 애들 선생님 저 아직 고등학교 안 올라갔는데요. 그렇지. 고등학교 안 올라가도 요거를 꼭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 그리고 역학 시스템 요거를 굉장히 좀 준비를 하고 가셔야 좀 쉽습니다. 특히나 이 앞부분 얘기들도 좀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내가 중학교 때부터 내가 과학에 좀 자신이 없었다. 자신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과학책을 딱 펼치고 선생님 얘기하는 걸 딱 들었을 때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데 이런 말들을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어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문제 나오는 것이 중학교랑은 확연하게 다르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꼬여있는 수준이 달라요. 같은 걸 물어봐도 꼬여있는 수준이 다릅니다. 역학 시스템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윈터 때 8주 과정으로 여기 앞부분과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 그리고 역학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서 8주 과정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부터 지금 여기서 계속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도림고 학생들이 중3 때부터 수업을 좀 들었어요. 중3 때부터 수업을 좀 들었는데 확실히 걔네들을 데리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니까 같은 도림고 또 다른 학생들이 들었을 때 처음에 들었던 내용을 내가 또 듣는 거랑 그리고 처음 들어왔을 때의 충격은 좀 얘기가 달라요. 학생들은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이다. 사람 몸의 간이다. 그러면 너 간 알아? 그러면 애들은 간은 안다고 해요. 왜냐면 간 때문이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어봤어요. 술 먹으면 간이 안 좋아져요. 간이 아프면 피곤해요.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근데 간에 대해서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간이 혈당량을 조절한다던가 헤파린이라는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물질을 발휘해 준다던가 독소를 약하게 해준다 등등등등의 얘기들을 아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간을 안다고 생각해? 많이 들어본 거예요. 학생들은 많이 들어보면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 들어봤어. 그러면 안다는 말과 같은 동의어로 취급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좀 들어봤으면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좀 친근하게 받아들입니다. 나 아는 얘기 나왔네? 그리고 좀 친근하게 받아들이는데 전혀 모르던 얘기들을
고등학교 갔는데 선생님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이게 일종의 그 스타TV나 AFKN이나 CNN이나 BBC 틀어놓은 거랑 자막도 없이 틀어놓은 거랑 학생들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그거를 졸지도 말고 너 자막도 없이 외국말 하는 거를 계속 들어라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먼저 최소 중3 때 고1 통합과학 내용들을 좀 알고 와라 라는 얘기입니다. 용어들이라도 좀 정리해놓고 들어와라. 그럼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 그거를 정리하고 온 학생과 정리하지 않고 처음 온 학생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합과학 2는 2학기 때 배우는 겁니다. 2학기 때 배우는 거니까 이 2학기 때 배우는 것들은 여러분 여름방학 때 조금 저는 준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한 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3 여름방학 때 화학 변화, 요건 뭐냐면 1학기 때 배웠던 그 화학의 주기율표랑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산화환원 그리고 산염기 중화반응에서 그거를 응용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과학 1이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통합과학 2에 와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과 활용해서 발전 파트가 있어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전자기 유도 현상 물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전자기력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름방학 때 또 그때 또 한번 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한번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요 정도는 꼭 들어야 됩니다. 언제? 최소 1년 전 중3 때는 준비를 하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수업 때는 질문 위주로 갈 겁니다. 질문 위주로. 물론 설명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겠죠. 설명을 열심히 할 텐데 설명을 하더라도 애들이 들을 때 자꾸 질문을 유도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물어볼 거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그리고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요게 인강에서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강에서 질문해 보셨나요? 인강에서 질문하려면 정말 많이 궁금해야 됩니다. 쉽게 질문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인강에서 질문 들어오면 얘가 정말 많이 궁금했나 보다. 진짜 많이 궁금해서 이걸 이렇게 질문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나 이렇게 해서 쉽게 질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머님이나 또는 학생들 인강에서 질문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그 질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얼굴 보고 하는 데는 그나마 쉽게 질문할 수 있고 한두 명이라도 자꾸 질문하는 모습들이 있으면 나도 좀 쉽게 질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애들이 질문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나는 별로 궁금하지 않았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그거 질문할 만하다라고 또 마음이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남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또 더 잘 알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중3 때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고1 때 행복한 입시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차정원 선생님이었습니다.